연예계 핵폭탄으로 떠오른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또 각종 가십에 가려진 승리 씨의 버닝썬 의혹들. 앞으로 경찰이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 경찰 역시 이 사건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그리고 2016년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까지 경찰 역시 수사 도마 위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문제, 이분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궁금해요. 경찰 출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약간 씁쓸하실 것 같기도 해요. 경찰 얘기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네. 씁쓸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래요. 경찰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네. 한편으로 수사를 좀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할 수 정말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인데요. 예. 이제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네. 예, 이 경우에 많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 버닝썬과 정준영과 관련돼서 나오는 경찰의 유착 의혹은 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최악의 상황인데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 이 공권력을 오히려 범죄를 비호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행안위에 민감용 네. 청장 나와서 경찰에 명운을 걸고 특단의 수사를 하겠다. 네. 이런 다짐을 하던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그 의원님 앞에 있었잖아요. 예, 일단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어요? 예, 왜냐하면 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걸 경찰청장도 그렇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본인들이 수사를 하면 그 수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 경찰 조직이 면죄부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그렇죠. 예, 경찰의 명운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 국민들에게 정말 머리 숙이고 국민들이 이 배신감과 이 불신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 국민들에게 계속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야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데 네. 그게 아니고 원인과 발생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우리 수사 중이니까 입장도 못 내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렇죠. 수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대신 수사 철저히 하겠다. 뭐 마치 본인들이 아닌 그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말 네. 범죄자들을 그 수사할 때의 조사하듯이. 입장하고 동일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박근혜 식의 유체이탈합법 이렇게 얘기도 됩니까? 예. 제가 맞춘 건가요? 네. 그러면 어디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사건 같으면? 이 사안은 제보자가 예.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그 증거의 자료에 경찰과의 유착 의혹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으니 네.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권익위에 제보를 했고요. 그렇죠. 권익위가 이 제보자의 그런 판단이 맞다, 타당하다, 자료를 살펴보니 그렇다라고 해서 네. 신뢰를 할 수 없는 경찰을 배제했습니다. 이미 제보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아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주 않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요? 검찰도 괜찮아요? 검찰을 신뢰할 수 있어서는 아니지만 검찰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것이고 예, 경찰은 이미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참 요새 경찰총장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계급 없는 계급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그게 총경급 인사다라고 이제 예. 진술이 확보됐는데 총경이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총경이 그래 셉니까? 연예인 뒤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총경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경찰서 서울로 하면 31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예, 그 각
구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2개인데 각 구에 1개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구인 송파구와 강서구는 총경 이상인 경무관이 서장이고 나머지의 기본적인 그 경찰서의 서장들은 총경이 서장급이네요. 서장입니다. 서장급. 예, 서장입니다. 근데 이 서장은요. 그 해당 서에 일어나는 해당 서의 직원들의 모든 인사고과의 최종적인 그 평가자입니다. 바로 밑에 과장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인사고과를 주고 징계와 관련된 결정을 하고 업무 형태를 결정하고 모든 권한을 업무 지휘와 평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들에게 외압을 직접 행사하기에도 아주 효과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서 총경 이상의 계급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경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통로로서의 총경인지 아니면 그 정말 총경이 그런 그 실제적으로 본인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부분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도 금방 피해자 변호사인 박찬중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는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우리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정말 경찰, 검찰 저는 모두 할 말이 없는 정말 그 너무나 명백한 잘못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처분과 관련해서 유관으로 식별이 가능한 동영상이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높은 증거 가치가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시 수사를 해봐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 관련해서는 지금 당시 그 문제됐던 사업자의 별장에서 사진 16,000개, 동영상 파일 200개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진 16,000개와 파일 200여 개에 이 김학의 외에 다른 유명인들이 지금 거기에 가해자로 담겨져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증거 자료죠. 근데 이 증거 자료를 이 김학의 차관과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폐기를 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학의 차관만이 가해자가 아니라 김학의 차관과 같은 행동을 한 수많은 가해자들은 모두 다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 증거들을 특정 가해자와의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따져서 폐기를 한 것도 이것도 문제다. 매우 잘못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법무부 차관 6일을 했지만 그 당시 장관은 지금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차관 자기 바로 밑에 사람 뽑는데 이거를 몰랐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데 한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그 검증 과정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그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알았을지 몰랐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인 수사 지휘 라인에 있지는 않지만 중요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높은 증거 가치가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사 지휘와 수사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의사결정과 보고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 중에 그 혐의 중에 성접대에는 무혐의 처분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안이고 하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1년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취자분 중에 1496번 쓰는 분이
정치적 사건만 특검을 하지 말고 예. 이거야말로 특검을 하면 안 되나요? 의원님 이렇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한번 답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 사건들이 특검으로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예. 이 정치적 사건 자체의 특성상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특검이 도입이 돼서 특검에서 보다 공정한 여건 하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지금 김학의. 그 버닝썬이나 그 승리 사건 관련해서 또 정준영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특검에 얼마나 요건은 아직 아니다라고 아니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 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부분이 직권남용 수사로 들어간다면 그렇죠. 이 부분은 특검과 관련해서 이 수사의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특검을 고려해봐야 되는 사안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바른미래당 정책의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다 됐지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그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 동의한 줄 알았는데 네. 내부에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당론이 안 정해진 겁니까? 예, 당론이 지지 않았고 이거는 당론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개혁 자체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고 네. 보다 나은 국회와 정치 문화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 합의 운영의 원칙 또한 정치와 국회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개의 중요한 가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어느 하나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개개인이 가지는 소신이나 가치 판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설득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두 개의 가치가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합의가 나온다라면 그런다면은 이제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